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정부가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들의 2주간의 의무 격리를 시행합니다. 자가 격리의 중요성, 전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교수 연결돼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의미로 전화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들은 2주간의 의무 격리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개학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외국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을 현격히 줄임으로써 방역 당국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또 국민들도 좀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해외 유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거죠? 이건 진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내가 많이 안정이 돼가고 있는데 외국에서 자꾸 확진자 혹은 또 그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국내에 자꾸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면은 여러모로 저희가 방역에 큰 차질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종식시키는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린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교수님이 단체 줄넘기와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단체 줄넘기는 우리가 이제 큰 줄을 갖고 이렇게 돌리면서 다 같이 이제 폴짝폴짝 뛰는 것이잖아요. 예, 박자에 맞춰서 다 같이 뛰어야 줄이 걸리지 않지, 한 사람만 제대로 안 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전 국민이 5천만이 다 똑같이 뛸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 같이 뛰자. 집중을 해서 모이지 말고 거리 두기를 해나가자라는 그런 뜻에서 단체 줄넘기와 같다고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동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의 자가 격리가 이제 권고가 아닌 의무 격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강력한 조치로 받아들여져야 할 텐데요. 자가 격리 중에 돌아다니는 유학생들, 외국인들도 있고 걱정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검역법상에도 지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두 분은 법 집행을 제대로 해서 중요한 시기에 다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들 이 자가 격리라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건데 자가 격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선 혼자 사시는 분은 자가 격리가 참 쉽습니다. 문 닫고 혼자서 그냥 생활을 다 하시면 됩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예. 원칙적으로. 예, 안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유사한 증상이 발생하면 그때도 밖에 나가지 마시고 1339나 보건소에 전화해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여러분이 같이 사실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방을 하나 정하고 그 방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하셔야 되고, 피치 못하게 이제 세면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본인이 하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든지 시간을 두고 나서 다른 분이 이용하게 하게끔 해서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고요. 네. 식기도 다 따로 써야 되고 빨래도 따로 하고, 혹시라도 바깥에 거실 쪽으로 방 밖으로 나올 일이 있다면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2m 거리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셔야 되고, 수시로 손을 닦고, 2주 동안 굉장히 답답하시겠지만 그렇게 지켜나가 주신다면 가족도 보호하고 또 내 자신도 떳떳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감염 위험이 없다는 생각을 아직도 일부 젊은 층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인식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증상이 경증일 수 있는 거지 감염 위험에서 예외인 건 아니잖아요. 예, 바이러스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다 들어옵니다. 다만 젊을수록 면역이 왕성하기 때문에 병을 가볍게 앓거나 또 아예 증상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이 큰 파도를 겪은 중국을 보면
암만 젊은 20대, 30대라 하더라도 10대도 마찬가지고 사망률이 0.2%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1000명이 걸리면 2명은 그 병으로 사망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아주 안전한 병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럼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증이라는 거는 뭐 감기 정도로 지나가는 건가요? 느끼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상이 없는 분부터 가벼운 감기 증상, 그저 뭐 목 조금 나고, 목 아프고, 열 좀 나고 하는 분들부터 또 심하게는 이제 폐렴까지 가니까 경증 환자들은 뭐 한없이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죠. 네. 근데 그렇게 젊은이들에게는 설령 증상이 약하게 지나간다고 해도 본인은 그럴 수 있지만 자신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가족과 같이 살고 또 부모님도 만나야 될 거고 또 주변에 이웃의 어르신들도 있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취약계층 소위 그런 기저질환이 있고 이런 분들한테 병을 옮겨서 그 분들이 만일 사망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죠.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유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제 방 안에서의 격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가족들도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들은 돌아다니거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자가격리자가, 방을 안에서 잘 이제 지키면서 바깥에 나오지 않을 때는 같이 사는 가족분들은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이 일단 가능합니다. 네. 다만,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칙을 정확하게 지킨다는 전제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사는 분들도, 상당한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같이 사는 가족들도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가족들도 지켜야 될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개인 위생입니다. 네. 예. 이제 두 가지 그 전파 경로가 있잖아요. 하나는 비말에 의해서 나오는 거, 하나는 손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격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이 비말만 내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다 손으로 감염이 되는 손으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손을 아무거나 만지지 않고 손을 수시로 씻어주고 하는 그런 손위생만 잘 해도 절반 정도는 접촉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가격리 수칙에 대해서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댁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가격리 하는 분들은 방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네. 방 안에서는. 그러나 방 바깥을 나올 때, 특히 다른 가족이 있을 때는 바깥에 나올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예. 식사도 사실 그 방 안에서 하시는 게 맞죠. 기본 2주 정도 자가격리를 하면 되는 거죠? 네, 2주입니다. 네. 그러다가 뭔가 증상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2주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2주 정도면은 잠복기가 지나고 병이 나타날 부분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주를 기다리면 그래도 병이 안 나면 괜찮다라고 본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지금 2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강도 높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 사실 그 선진 각국에서 지금 코로나19가 발생 중인 각국 이미 다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이웃끼리만 모여도 한 100만 원씩 벌금을 매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동안 사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유동성 있게 해온 게 사실인데요. 네. 글쎄요, 지금 와서 그거를 그렇게 강하게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만일 제3의 파고가 한 번 더 온다면 그때는 우리도 외국같이 한번 강하게 입국 금지 플러스 행정적인 강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보고 만일 그런 때가 오면 우리도 주저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좀 느슨해진 사람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기 위한 조언,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예,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사고가 나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올 때 많이 난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슨해질 때 사실은 더 긴장을 해야 되고요.
결국 지키는 것은 손위생, 기침 예절,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하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되겠고요. 특히 지금 보면 그 경기와 서울 지역에서는 발생자 숫자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네. 이 그래프가 꺾이지 않은 이상은 긴장을 늦췄다가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제3의 큰 파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종교단체라든지 집단시설의 사회에서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가 절실한 부분들도 짚어주시죠. 예.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제적인 행정력의 발전이 필요하다. 행정의 반려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왜 강하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마냥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한번 계약 전에 강하게 한번 다 같이 뛰는 줄넘기, 단체 줄넘기 강하게 제대로 다 같이 팔짝 뛰는 그런 계기를 저는 꼭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의료진의 피로도는 짐작만으로도 안쓰럽고 안타까운데요. 의료진 감염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진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의사 인력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교체를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의사 숫자가 적지는 않지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교체 인력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지금 요즘은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 개인 보호 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유가 없음에 따라서 그거에 때문에 받는 압박감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신청을 할 때 눈치를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품이라도 좀 마음껏 이렇게 좀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게 해준다면 그나마 그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의료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요. 완치 후 재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감염, 재활성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한 5천여 명이 완치가 되면서 그중에 이제 몇 분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도 바이러스가 가장 마지막 줄어드는 순간에 양성이 됐다가 음성이 됐다가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졌다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면역이 아주 나쁘고 또 다른 계기가 있으면 바이러스가 두 번 들어올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냥 다 마지막에 회복되는 그 시점에 바이러스가 양성, 음성이 이제 혼재돼서 나오면서 우리가 재발했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그 사이에 다른 분한테 또 가족들한테 재활성화된 가족한테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한 번 더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거든요. 특정 장기에 숨어 있다가 다음에 다시 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할 정도는 아니다. 우선 처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크게 한번 폐렴을 일으키고 온몸에 퍼지는 이런 부분을 더 걱정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완치 후에도 격리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일단 지금 우리 일반 수칙에 나와 있듯이 24시간 간격으로 2번 음성이 나오면 일단은 완치라고 판정을 하되 만일 이와 같은 예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온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제한된 부분에서는 3주다, 4주다 이렇게 해볼 수는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제 모든 감염병이 그렇듯이 항상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바이러스가 3주를 지나서 4주, 5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한두 분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다 한 달 이상 다 완치 판정을 미루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참 코로나19로 정말 모두가 힘들 때입니다. 하지만 이겨내야겠죠. 강조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인데요. 이제 뭐 개인 위생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습관화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역시 느슨해지면 안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 개인 위생 두 가지, 손 씻기, 기침 예절, 이것만 잘하면 우리 앞으로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도 많이 줄을 수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금년에 독감주의보가 벌써 해제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 5월 달까지 가거든요. 그나마 2달 동안 우리 국민이 철저하게 위생수칙 지키신 덕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시면 평생 살아가시는데 감염병에 대한 우려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손 씻기, 기침 예절 강조해 주셨고요. 자가격리 기간에 지켜야 하는 분들에게도 강조하고 싶은 말씀, 뭐 정말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그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거 한번 좀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뭐 어려운 줄 압니다만은 이 어려움이 끝났을 때 그래 나는 내 이웃을 위해서 또 크게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참 기여를 했어 이런 뿌듯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찾아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2주 동안 또 자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발견도 하면서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선을 다해서 고비를 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게 터질 줄은 저도 사실은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이거 지나갑니다. 이거는 급성 감염병입니다. 급성 감염병은 한 번 왔다 가면은 대개는 큰 파도는 넘어가기 때문에 잘 지키시고요. 또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게 생각하시고 실내 운동하면서 조금만 더 버티시면 곧 밝은 날이 오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또 지금 방역 당국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시죠. 예,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실무들은 참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입국자 통제라든지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주저해온 것도 사실이고 시기가 좀 늦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집단 발병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동안도 잘해오셨지만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집단 시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간섭을 하고 보고를 주고받고 하면서 잘 관리하셔서 우리 의료계에서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환자가 나온다면 우리는 끝까지 가면서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집단 발병이 안 생기도록 한번 최대한 정책을 조정하시고 끝까지 좀 희생을 해주십사.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한 말씀들 들었는데요.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신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